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이런 꼬리 붙이는 이런 과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 꼬리, 형용사 꼬리, 분사 꼬리, 부정사 꼬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런 걸 사용해서 꼬리를 붙이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직접 저하고 찾아가면서 바로 해석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영어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글이나 어떤 문장 전체를 문장이나 어떤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여러분이 그 글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여러분의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는 반드시 그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는 습관, 그리고 앞문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뒤에 이 지문은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인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하고 바로바로 이런 요소들을 구분해 가면서 요약, 흐름 이런 거를 파악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치사 앞에 나눈다, 형용사 앞에 나눈다, 분사 앞에 나눈다, 부정사 앞에 나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앞에 나눈다.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시고 이 부분만 같이 잘라가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을 때 문법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육하 원칙하고 우리 꼬리 자르기 연습했던 거 이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생각하는 독해를 하시면은 어떤 문제든지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빨리 한번 볼게요. 동물들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첫 번째 문장. 동물들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벌들은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동물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벌, 코끼리, 고래, 원숭이. 그러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시고 이게 앞문장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네요. 동물들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compared 비교하면요. 뭐와요? 어떤 방법과요? 무슨 방법이요? 사람들이 communicate 하는 이런 방법과 비교해 보면은 동물들의 information exchanging 이런 방법은 사람들의 communication 이런 방법과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동물들보다 커뮤니케이트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답은 3번이네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금방 답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 제한된 시간 안에 긴장된 순간에 이런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반복적인 습관, 글을 읽는 이런 습관을 잘 바꾸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모든 문장을 글을 읽었을 때는 요약을 하고 그 앞에 문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반드시 파악해 가시면서 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는 동물들은 전치사를 잘랐습니다. 동물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요. 무슨 방법인가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들은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치사 뒤에 이 동명사를 동사로 그냥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동명사도 결국은 이런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 성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로 바로 읽으세요. 동물들은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제가 아까 요약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가장 짧게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동물들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물들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동물들은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자, bee stands and tell 이거 보세요. 벌춤 이렇게 읽었어요. 벌들의 춤, 벌춤 이렇게 읽었다 그래봐요. and 다음에 tell 이걸 봤더니 and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and 앞에도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거를 벌춤 이렇게 명사로 읽었는데 우리가 문장 구조를 잘못 봤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dance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활용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벌춤 이렇게 읽은 게 잘못됐구나. 빨리 수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벌들은 춤을 추고 그리고 벌들은 말을 합니다. tell이라는 단어를 문법을 생각하셔가지고 tell이라는 단어는 사형식 동사, 간목, 직목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tell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사형식을 떠올리고 이거를 간목이 어디까지고 직목이 어디까지고 이거 판단할 겨를이 없으실 겁니다. 자, tell 이 단어는 말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뒤에는 무슨 말을 했는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는가, 무슨 명사가 하나 나오겠죠. 어디까지 자르면 되겠습니까? 여기요. 다른 벌들. 그럼 여기에 벌들은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벌들은 말합니다. 다른 벌들 어디 가야 먹을 걸 찾는다. 뭐 이런 의미죠. 말을 매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벌들은 다른 벌들에게 어디 가면 먹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정보를 교환한다는 얘기겠네요. 자, 다음 코끼리들은 make sounds, 소리를 냅니다. 무슨 소리인데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코끼리들은 만들어내고 고래는 노래를 하고 monkeys, 원숭이들은 use their faces, 부정사를 잘랐습니다. 원숭이들은 얼굴을 사용해서 이렇게 읽으세요. 여기서 아까 이 동명사를 동사로 읽었듯이 이런 부정사도 동사로 한번 읽어보세요. 원숭이들은 얼굴을 사용해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동물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만큼 드러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동물들이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겠죠? This is nothing. pp라는 거라 잘랐습니다. 꼬리 자르기요. 이것은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this 이런 단어를 대명사라 그러는데 이런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this가 가리키는 게 뭔가 찾아보세요. compared, pp니까 pp는 수동음이라 그랬죠? 비교할 때가 아니라 비교되어질 때. 자, 동물들의 이런 정보 교환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될 때는요. 전치사죠? 어떤 방법과 비교될 때는 동물들의 이런 정보 교환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비교할 때는 동물들의 이런 정보 교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훨씬 동물들보다 커뮤니케이트 잘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여러분은 communicate 이 단어 있죠? 의사소통하다 이 단어는 앞에 어떤 표현을 바꿔놓은 거예요. 즉 paraphrase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paraphrase 해놓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정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정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paraphrase 해놓고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paraphrase 해놓고 이런 관계를 잘 찾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한다, communicate 이 단어는 앞에 어떤 표현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까? 찾아보세요. 네, 이 표현을 찾으셨어야 돼요. 정보를
교환한다. 이 의미를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 문장을 요약하면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동물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3번을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우리는 시를 쓰기도 하고 tell jokes, 조크를 하기도 하고 약속, 설명, 설득하기도 하고 truth or lie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communicate 이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동사로 막 읽고 가자. 동물들은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구나. 여기서 원숭이들은 얼굴을 사용해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구나. 동명사나 부정사를 동사로 막 읽고 가면은 굉장히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카머라 그러죠? 이런 카머가 사용이 되는데, 카머가 사용이 됐을 때는 그냥 막 넘기시면 안 돼요. 영어에서 이런 문장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머가 사용이 됐을 때는 이 카머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카머를 사용해서 뭔가를 나열을 할 때, 카머를 사용해서 뭔가 부연을 할 때 이 카머를 사용한다는 예문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골 길은 was narrow, steep, and muddy. narrow, steep, muddy 전부 다 형용사거든요. 시골 길은 narrow하고 steep하고 muddy합니다. 형용사 세 개를 나열하기 위해서 사용한 카머입니다. 다음, 산타페라는 것은 세워졌습니다. by the Spanish,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여기 카머 보이시죠? 이 카머는 산타페를 나열하고 있는 건가요? 부연하고 있는 거죠? 산타페라는 것은 뉴멕시코의 캐피털인데 이 산타페라는 것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봤고,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전치사 앞에서 나눠서 한번 의미를 정리하고, 자, 이런 데서 관계대명사 앞에 의미가 정리된다. 꼬리 자르기. 여기서 자, monkeys use their faces. 부정사라 의미가 한번 정리가 된다. This is nothing compared. pp. 과거분사라는 거라 정리가 되고 전치사가 나와서 명사까지 구분이 된다는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으실 때는 문법을 자꾸 적용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꼬리 자르기와 그 다음에 육하원칙 자꾸 의문을 갖고 읽으세요. 원숭이들은 얼굴을 사용합니다. 그 얼굴 사용해서 뭐 하는데 이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가시면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